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지난달이죠. 일단 말일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런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고위급 회담에 대한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편 조금 전 미국의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을 좀 하회한 가운데 이 다양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든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4월의 첫날이자 또 월요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말 새에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월요일 신세계에 찾아주신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요즘 장들 좀 지루하긴 하죠. 지루하긴 하지만 또 보수적으로 보면 평소 때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리스크 없이 잘들 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정표 역할을 똑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장에 나오신다는 건 또 한 주간의 시장에 또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오늘 선재 마스터님 다양한 전략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6분인데 앞서서 저희가 또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양한 지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 발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미국의 1월 기업 재고는 0.8%로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3월 마켓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이 PMI는 월가 예상을 또 하회하면서 52.4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0.2%의 하락으로 월가 예상치인 0.2% 플러스를 하회한 수치로 좀 격차가 크게 나왔죠. 그리고 ING 쪽에서는요,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또 시사를 했는데 러시아 루블화의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분석을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는 마켓에서의 제조업 PMI 발표를 확인하셨는데요. 미국의 3월 제조업 그냥 PMI는 55.3으로 월가 예상치는 54.4로 예상을 사회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쪽에서의
집계된 내용과 그리고 PMI 쪽에서의 나온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개장한 지 37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지금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전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적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2,860.50포인트로 0.74%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오늘은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좀 탄력이 둔합니다. 일단 7,4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0.6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계속되는 달러 강세 속에서 유로FX 계속적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ECB 쪽에서의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한 1.12960달러 선으로 0.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1.13달러가 오늘장 다시 또 이탈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고 금요일장에 소폭 반등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1,300달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속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1,296.8달러 선으로 0.02%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수 강세와 더불어서 오일이 상당 부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 60달러가 회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1.30% 상승한 60.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에 이뤄졌었던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월요일장도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좀 호조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지수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이제 오일도 60달러 후반대까지 좀 이어가면서 또 다른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 새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다양한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가 빙하기에 돌입될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나타난 일드커브 역전 현상 때문에 좀 불경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의 에드워즈 전략가가요. 커브 역전이 불황 신호의 이상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자 금리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0%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긴축 선회로 금리가 마이너스 3%에서 2.5%로 무려 550bp 높아진 셈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전략가가요, 매우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 강도의 긴축은 충분히 경기의 불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커브 역전이 이제 예견해온 경제 빙하기를 도래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단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요. 글로벌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밀스 전략가는요. 침체 공포가 좀 잦아들 전망이지만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글로벌 성장세의 안정화로 좀 전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익률 곡선 역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좀 제동이 걸렸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기술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밀스 전략가는 채권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좀 과소평가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일 때보다 좀 평탄화가 됐으므로 성장세와는 무관하게 역전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유럽 경제도 반등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성장세가 대폭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멈출 때는 또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올해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45%가량 하락을 하면서 트레이딩 데스크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지난 12월 말의 경우 증시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트레이딩 부분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분기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약해서 트레이딩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이요, 올해 1분기 트레이딩 수익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JP모건 체이스도 이제 전년 대비 한 10% 초반대로 하락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티그룹이 미국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면서 이제 안전 자산을 원한다면 엔화를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이 지나가기 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37%에서 45%까지 조사가 됐다면서 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달러 엔 환율이 111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티그룹이 올해 말 105엔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달러 엔 환율이 이제 93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아 증시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에 증시가 불을 뿜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2.5% 이상 급증을 했고요. 일본과 홍콩 증시도 1% 넘게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오름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엔화도 약세로 좀 오름세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는요, 경기 회복과 무역 협상 기대로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이제 백악관이 베이징에서 진행된 8차 무역 회담에 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중국 대표단과 업무 만찬이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장 대비 2.58% 상승을 했고요.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3.57% 급증을 했는데요. 역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깜짝 또 반등을 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 기대로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에서 이제 정보 기술, 또 통신, 무역 전쟁 취약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이면서 넉 달 만에 경기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3월 공식 제조업 이제 PMI가 50.5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한 3년 최저치를 기록한 전월치에 대비해서 대폭 좀 반등한 수준입니다. 3월에 비제조업 경기도 이제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제조업 PMI는 54.8로 집계되면서 또 전월치 대비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에 관한 소식인데요.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연준이 기존 금리를 좀 50bp 인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후폭풍이 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인 연준 이사 지명자인 스티븐 무어도 앞서서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2.25%에서 2.5%로 50bp 금리를 인하할 경우 1.75에서 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커들로 위원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은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스티벨이 이제 연준이 지난해 4분기 금리 인상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것은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지난해 두 번이나 금리를 무리해서 좀 올렸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이 6개월이 지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좀 적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망스러운 물가와 좀 실질 명목 성장률 둔화, 또 해외 경기 둔화, 소매 경기 회복 실패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준이 실시간 성장률 추정치
수치가 여전히 올해 약한 출발을 나타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는요, 1분기 성장률을 2.7%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전 추정치인 1.5%에서 좀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연은은 나우캐스트는 올해 첫 3개월 성장률을 1.3%로 추정을 했는데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코노믹스 어드바이저는요, 1.4%로 추정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다들 올해 출발 당시보다 좀 다들 개선이 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2%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댈러스 연은 총재가 1분기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불안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1분기 지표에 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기 이후 지표들이 좀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셧다운 영향으로 1분기 지표에 좀 의문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또 채권 시장에서 향후 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연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채권 시장에서 리세션을 암시하는 그런 일드 커브 곡선의 역전 현상이 나왔죠. 러셀 비즈니스 사이클 지수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안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30%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충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 하강이 올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모든 관심이 좀 연준의 횡보에 쏠려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무역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그런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연준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2년간 지난 2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국 하원이 메이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3차 투표도 부결을 시켰죠.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EU 탈퇴 협정에 관한 결의안마저 부결이 된다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EU가 부결될 시에 영국이 4월 12일까지 노딜 브렉시트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를 통해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4번째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지만 이러한 추가 시도도 좌절될 경우에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도 좀 급 변동을 했는데요. 파운드 달러 환율이 이날 하원 표결 이전에는 1.3030 달러에서 부근에서 거래가 됐는데 표결 직후 1.2977 달러까지 또 급 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결정이 좀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외신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난주 그리고 3월 말에 계속적으로 소식이 나왔었던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과 미 경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외신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더더욱 또 불확실성으로 넘어간 상황임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오늘 손재만 써니가 다뤄볼 이슈도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중국의 지표 개선에 안도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호재 속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오펙과 산유국 감산 속에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오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지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탄력이 상당한 상황이고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지금 뉴욕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랠리 속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미 증시 관련돼서 국내 선물까지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업을 들어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매수를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말씀이고요. 뭐 국내 선물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 282 지수 초반까지를 건들고 무너졌죠. 제가 있는데 뭐 오후에 말씀이 와서 우선은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전반적인 지수들이 뚫고 매수 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체 부합을 띄고 있죠. 물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봤었는데 그 자리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죠. 금요일부터 매수가 세지 않았다. 목요일 날 새벽에 넘어와서 금요일부터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었고 중심 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시도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봉상에서의 내린 다음에 부합에서 그러니까 2771 지수까지를 우리가 열어놓고 걔네들 깨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루드오일하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봤었는데 목요일 날 얘네들 지수부터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습니다.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혼조세에 드는 그림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딱 결정이죠. 이 구간들을 넘어갈 수 있으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차피 위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최소 물량으로 익절 잡고 다시 매도 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매도가 강하다면 이 구간에서 바로 빠질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익절하고 우린 끝낸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끝난 아이들이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본다죠. 자, 아직까지 결정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부합 상단부에서 바로 칠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매도로 밀려서 혼조세를 뜰 거라 봅니다. 자, 우선 나스닥 S&P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국선부터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얘네들 갭을 메꾸는 그림보다는 지지력까지 와야지 여기서 매수를 잡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다. 그래서 리딩을 그렇게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얘네들 깨지 못하고 얘네들 오늘 장대로 혼조세를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전반적인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들이 강하다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상태에서 추세 상단부를 눌렀을 때 매도가 셀 거냐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구간들 매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죠. 그래서 우선은 매수 관점 좀 더 열어놓고 7,500 지수 부근부터 나스닥은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봉상에서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돌파했다고 봅니다. 돌파해서 지지력에 차익은 나와주고 있으나 뭐 그렇죠. 저번 주 내내 저희가 매도를 봤는데 매도 수익은 줬으나 추가적인 매도는 다 익절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인정하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점 상단부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수들이 꺾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드오일도 보면 오늘 지금 61.50이나 62달러 저항을 하고 매도를 시작한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혼조세를 띌 거나 뭐 국내 선물 지수로 변화해서 보자면 280 지수 지지력에 그다음에 282.50 저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282 지수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눌림이 발생되는 구간이었고 그걸 오늘 점심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였고 그렇다면 얘네들 또 상단부 제약에 그다음에 채널을 유지하는 구조겠죠. 그래서 완전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채널이 무너지는 아이들도 쫓아가면 분할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우선은 매수 관점을 좀 더 여시고요. 그래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쳐서 물량들 차익 매물이 나올 때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좀 더 이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가 지지되는 애들이냐면 지금 뭐 나스닥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2840 지수 오늘 돌파 구간들 있죠. S&P 같은 경우는 2840을 돌파해서 지지력을 2850 지수를 지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이 구간을 지지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 구간들 있죠. 7,441, 2지수. 그래서 제가 얘네들 매도를 여기다 열어놓고 매수는 이 구간부터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고 혼조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를 강하게 치면 그때 매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분석이 좀 잘못돼서 얘네들이 바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능성은 우선은 26일 날 고점들 있죠. 걔로 오늘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항상 이렇게 추세로 목요일, 금요일 날 올라왔던 애들이 월요일 날 변곡을 만들어 주려면 월요일 아침에 아시아 시장, 호주장에서 매수를 친 다음에 걔네도 고점으로 인해서 보합을 띄고 계속적으로 눌린 구간이 오는 게 좀 더 확률이, 변곡 확률이 높고요. 오늘처럼 돌파, 7시에 돌파해서 지지가 되고 상방 제약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다음에 그때부터 힘이 없어서 보합을 들고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보합 혼조세를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는 입장은 좀 그렇죠. 7,440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지지를 해서 매수 반등 여력을 노려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은 보합권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480 지수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우선 유효하고, 큰 그림을 보자면 아까 S&P처럼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여분을 약간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시고 한 수요일부터 지금 지지하고 있는 추세선이 빠지든지 혹은 매수 쪽 배팅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상단부 제약을 막고 배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그렇죠. 얘네들은 좀 움직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880 지수가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오늘은 혼조세지만 매수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유익한 구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S&P와 나스닥 지금 주 초반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말씀해드린 그 지지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일단 매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저항 부분에서 매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인데, 수요일부터 이제 주 후반에 있어서는 좀 매도적인 부분을 좀 공략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0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요. 일단 주 초반에는 혼조세 구간이다.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염두하시고 혼조세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고요. 지금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질문이 올라와서 두 질문 함께 좀 취합해서 상담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로 두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먼저 유튜브에 김시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 선물 281.05에 매수 한 계약 내일까지 홀딩해야 될지 야선에서 청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분은 끝자리 7008님이신데, 국내 선물 281.45에 종가 매수 두 계약입니다. 내일장 예측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는데, 두 분 다 가격대 라인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로 거의 281 초반대 라인의 매수로 한 계약, 다른 분은 두 계약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포지션이 다르죠. 자, 네. 국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미리미리 제가 배팅을 해서 뭐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매수 배팅을 해서 283.50 이상까지 보고 그다음에 야장부터 얘네들 돌렸었죠. 원래 얘네들 목표로 우리가 273까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저번 주에 너무 약해서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익절을 잡고 최소 물량으로 줄여라. 왠지 저가를 잘 못 친다, 애들이. 그래서 쌍지어를 못 깨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익절로 끝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 뭐 전체적으로 10%, 뭐 12, 3%를 봤는데 뭐 2, 3%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돌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상단부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를
시작하려면 280 구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갭으로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얘네들 매도는 얘네들 위에다가 282.50에다 좀 여유 있게 손절을 잡으시고 280 지수 오면 빠져나오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못 치고 버텨버리면 우선은 걔네들은 위에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도 엇갈려 계시는데 같은 매수지만 가격대가 좀 다르죠? 네. 아, 둘 다 매수인가요? 281.05하고 네. 그다음에 281.45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야장 보면 281.50대죠. 네. 참 어렵네요. 국내 선물 그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패턴들을 보면 얘네들 다이버전스가 뜰만한 패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그림에. 그러니까 국선은 5분이라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국선장 시작되고 돌파 여력을 갖느냐고 그다음에 추세 상단부 282.30 이상을 쳐야지 매수 힘이 세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구조에서 오늘 쳤던 282 지수 있죠. 282 지수. 그냥 281 후반 지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282 지수를 넘어가는 걸 보는 건 사실 그렇게 믿고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면 무조건 약수익 구간에서 그냥 수익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익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성 보는 건 280 지수부터 다시 걔 물량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동해서 보는데 S&P, 나스닥도 아까 일봉상에서 추세 저항이 있잖아요. 얘네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또 얘네들이 매수로 가는데 크루돌 오기 전에 이제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서 반대로 눌렀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매수를 더 칠 가능성이 있으나 얘네들은 눌림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는 그냥 자고 오버하는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수를 바로 뚫고 가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인이 이렇게 났어요. 280 지수 부근 올 때부터 매수를 고려한다. 얘네들 끌고 가서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284 지수부터는 중요해. 그러면 284 지수를 넘어가더라도 걔네들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데 그게 맞았어요. 급락을 줬단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던 자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넘어갈 생각이 없다면 얘네들은 282 지수 이상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걔를 배팅하기 위해서는 아래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매도 쳤던 자리, 변곡 노렸던 자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혼조세 중심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눌림을 주고 매수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배팅 들어갈 거냐를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고가를 바로 높이는 애들은 아직 위험해 보이고요. 나스닥하고 S&P 자체도 오늘 뚫어서 고가를 연신 올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주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S&P가 계속 아래쪽 나스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종가가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약간 무너진 상태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내일 국선 기대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되고 오늘 종가 배팅이 날아가야지 우리 국내 선물 지수도 바로 갈 수 있겠구나. 갭으로 올려서 얘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장에서의 지지력들을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아쉽겠지만 물량 줄인 애들 280 지수부터 279.80 사이에 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좀 롱포로 편안하게 끌고 가신 게 유익하다. 좀 단순한 이야기지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시면 행동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줄여서 끌고 가는 게 한목적이지 지금 중간에 있는 애들은 눌렸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나 단기적인 그림들은 충분히 내일 시가에서 약간 눌림을 줄 만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눌림을 고려해서 물량을 좀 줄이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잘 알아들으셨을 네네. 것 같은데 일단 국선에 대해서 두 분 다 매수로 좀 접근하셨고 281
초반대 라인에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 수익 구간입니다. 좀 정리를 하시고 단가 좀 더욱더 낮춘 상태에서 다시 좀 재접근,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잘 선택을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외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지금 외신으로 속보로 올라왔는데요. 다우 지수가 2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그 무역에 대한 협상이 좀 진전이 돼 간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표, 제조업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와 좀 골드만삭스가 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S&P 지수도 좀 파이낸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이 좀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하이라든지 니케이 지수도 다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얘기도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커브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그렇게 문제가 금방 올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일드 커브의 역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만큼이나 오일 최근에 가격대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 60달러대 후반에서 오일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60.98달러 선 거래됩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마스터님의 전략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고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네. 다운의 의미를 드렸는데요. 네. 빨리 들어볼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 지수하고 저희가 방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매도를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60.30부터 해서 계속 매도를 쳤었잖아요. 매도를 많이 쳤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빠졌으면 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매수를 한번 59.90까지를 목표를 드렸고 그 다음에 60달러부터 60.1020 계속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손절을 잡고 롱포는 분할 하나 대기하고 또 빼먹었는데 또 얘네들이 가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합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다렸다 매도를 시작해서 매도를 쭉 빼서 먹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림들. 나스닥 S&P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저가를 깨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분봉에서 얘네들이 저가를 낮추시면서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부터. 그래서 얘네들이 또 똑같다 지수라. 그래서 끝내버린 입장이고요. 오늘은 위에서 60.90 8 그렇죠? 9부터인가? 걔네들 매도 치고 60.60까지 우리가 매도를 한번 빼먹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방제약이 걸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릴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도 57달러를 목표로 끌고 가다가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포지션 마무리한 거 다 보여드리고 오늘부터는 단타로 얘네들을 보고 있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61.50, 62달러를 맞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얘네들을 치고 롱포는 분할, 그 다음에 단타분들은 1, 2쉽게 손절을 잡고 얘네들 계속 성공시켰단 말이죠. 하지만 저가가 약해서 지수랑 똑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넘어왔죠. 그 다음에 혼조세 이후에 그러면 이 구간들 혼조세를 띄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 지지력들을 그대로 받치고 싸우는 거죠. 자, 단기적인 그림들은 매도입니다. 오늘 눌림을 줄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롱포에 대한 관점은 61.50 이상부터 매도를 대기한다. 물론 저도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딱 2시간 동안 드린 게 실제적으로 한 30핍밖에 안 됩니다. 얘 매도에 여기 올청 들어갔으니까요. 청산 들어가고 익절 잡고 홀딩하실 분들하고 마무리 초본들은 한다. 근데
이게 상승 제약에 대한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단타 매도는 가능하나 뭐 62달러를 맞고 우리가 친다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명확한 건 이거죠. 지금부터 계속 매도가 너무 세지 않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을 완전히 깨야지 보합권 들어오고 추세 매도가 가능하겠으나 지금 이 혼조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혼조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단타는 매도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단타 매도는 한 60달러, 오늘 60.60에서 청산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방송을 하러 와야 돼서 딱 이 시간대가 제가 10시, 그죠? 그때 출발할 때 딱 정리가 됐으니까 60.20, 그 다음에 58달러 초반까지를 다시 여는 그림을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확신을 못하는 게 지금 이 구간들을 바로 깰 수 있는지 똑같습니다. 그 나스닥 S&P 지지력처럼 얘네들 지지력 지금 튕기고 있죠. 고점 높이지 못하고. 그래서 얘네부터 매도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시작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60달러 위부터는 매수 보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60달러 넘어가면 61.50 가로저항점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62달러까지 저항을 보고 매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0달러 이상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쳐서 계속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림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여기서 덜 치다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 관점들을 좀 더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좀 더 올라오는 애들 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뭐 고가를 높이더라도 크게 못 높이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60달러 중심으로 최소한 혼조세를 띄고 다시 매도로 밀릴 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추세 저항 근처에서는 다 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하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 아까 지수가 빠질 때 크루드오일은 버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수들은 이 아래 구간 지금 지지력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크루드오일은 위에 상방 제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수보다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상단부 제약의 매도 관점을 준비하셔야 되고, 다 기다렸다 매도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매수 안 치는 거고, 뭐 단타로 제가 자리에 앉아서 매일 뭐 30개에서 50개 부분 수익을 드릴 때 제외하고는 지금 매수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이 구간들 혼조세에 올라와서 매도를 주는지를 보시고 61.50 이상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도 입지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60달러 이상에서 매도를 시작하셨다면 그냥 62달러 분할을 대기하시고 이렇게 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은 60달러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 포지션들은 롱포가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 잡으시면 우선은 60달러, 60.20 걔네들을 1차 목표로 잡으시고, 뭐 단타분들이야 오늘처럼 뭐 30개, 50개 내외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걔네들은 고가에서 100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잠시만요. 오일에 대해서는 네네. 우선은 60달러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롱포에 대한 관점으로 상방 제약의 추세를 누르는 걸 좀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60달러까지를 목표 가능성. 그래서 물리면 51.50 이상부터 좀 더 보수적으로 52달러나 51.50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분할대기를 하시고 60달러까지를 1차로 끌고 가시고 그다음부터 물량 줄이셔서 전체적인 부합을 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거 뭐 작년부터 해놨던 거 뭐 그대로 보는 거고요. 60달러 확인하러 가는 애들, 그다음에 61.50부터 62달러를 맞고 매도를 칠 생각이고, 저번에는 이제 좀 약한 것 같아서 60달러 맞고 저희가 60.2030을 계속 매도를 쳤던 거니까 뭐 기다리셨다가 매도 관점. 그다음에 뭐 증권 기자로 하신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미니 하나 던져놓고 그다음에 분할을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걔네들은 한 3분의 1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기 때문에 뭐 매도를 지수보다 좀 더 빠르게
분할 진입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60.8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라고 또 궁금해하셨을 텐데 일단 상방 쪽으로는 61.50과 62달러 부근에서는 이제 좀 매도를 좀 기다리는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좀 지켜보시다가 이 가격대에서 매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유효적인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일 관련돼서도 질문 올라와서 유튜브 질문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미연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매도로 60.30달러에 4계약 보유 중인데 오늘 내로 좀 버텨도 될까요? 손절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60.80 깨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매도 칠 때도 그랬거든요. 90 위에서 쳐서 80 깨는 거. 우선은 지금 사실 버리기는 좀 늦고 애매모호합니다. 익절을 60.25부터 20 사이에다가 3계약 정도 거시고요. 그다음에 물량 늘리지 마시고 좀 우선 대기하시는 게 좋고 너무 부담되시면 61.05 칠 때 그러니까 매도로 아직 많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한 계약 정도 좀만 줄이셔가지고 좀 더 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68.30을 깨기 시작을 하면 물량을 2-3개를 정리를 들어가시고 올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 정도만 남기시고 익절을 계속 20대에다가 거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인 욕심을 거기 근처에 들어갔는데 상공에 들어갔는데 20을 깨는 걸 보시면 분명히 약간 수익 주다가 반등해서 다시 물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계약으로 홀딩하시고 네. 물량 늘리지 마시고 지금 구조에서 물량이 부담되신다 그러면 한두 개를 정리하시는데 한두 개를 정리하고 뭐 2개를 정리하면 61.50 분할하나 그다음에 62달러 이렇게 노리시고요. 그다음에 네. 한 계약 정도 정리하시면 그냥 3개로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익절은 62달러. 60.20에 그다음에 20에서 물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을 60.30달러에 4계약 매도로 들어갔는데 60.80달러가 깨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60.80달러에 좀 깨지면은 한 계약을 남기고 나머지 물량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네? 20까지 오면요. 20까지 오면은 그거 빼고 20까지 오면요. 네네. 60.20달러에 오면은 좀 계약수에 대한 정리, 네. 익절을 잡으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마스터님, 지금 보시는 중에서 이 종목은 딱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는 종목 있을까요? 네, 다른 건 거기도 네. 말씀드렸고 지금 네. 그냥 우선 이렇습니다. 다 네. 보라는 거고요. 뭐 차트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유로 달러가 아직 혼조세입니다. 뭐 이 구간들 저희가 이제 매수 진입으로 1,300 1.1300부터 아래 하단부까지 얘네들 전체 부합을 보겠다 이랬는데 우선은 달러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 또 우선 부합에서 추가적인 어차피 유로는 눌림 매수고요. 다른 구간 애들은 이상하게 반등 매도가 유리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다 혼조세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지금 네. 갖고 계신 거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소식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PMI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3월 PMI가 50.8로 나왔습니다. 이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예상치가 49.9였습니다. 50을 좀 넘어서면 이제 확장으로 보고 또 50 아래면 이제 수축으로 보기 때문에 49.9를 예상했지만 50.8로 나오면서 좀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내일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